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의 전산세무 회계자격 시험생 여러분들. 저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을 합격하고 현재는 신용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성이라고 합니다.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공부 방법과 취업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이것에서는 기본 교과목에 회계 원리가 있어 처음 회계 과목을 접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회계 관련 과목에 흥미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에게 물어보고 여러 자격증들을 추천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자격증이 한국세무사의 자격증이었는데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이 회계 분야 대표 자격시험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볼 때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우대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주는 곳이 많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험에 도전한 종목은 전산회계 2급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전산회계 2급이 회계에 관한 기초적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입문용 시험으로 적당하다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전산회계 2급을 처음 준비하면서 회계 이론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면서 동시에 K랩과 같은 다양한 회계 프로그램을 다뤄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처음으로 회계를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이라면 저처럼 전산회계 2급에 먼저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공부해둔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에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공부 방법이라면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하기, 두 번째는 연습도 실전처럼, 세 번째는 반복 학습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얻고 싶은 생각에 조급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부한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 못하고 넘기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도 몇 차례 불합격을 경험하고 마음만 급해서 합격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내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야 합니다. 처음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지 않은 회계 용어와 개념을 접할 때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기초를 확실히 잡지 못하면 그보다 어려운 고급 내용을 공부할 때 몇 배나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다소 지루하더라도 묵묵하게 기초를 다잡는 시간을 갖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초를 쌓는 가장 빠른 길은 회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개정 과목들을 암기하면서 각 개정 과목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모르는 용어나 개념은 책을 찾아보거나 선생님들에게 물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문장 해석에 유리하듯 회계 용어 역시 의미를 정확히 알면 공부하는데도 이해가 빠르고 문장을 읽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습도 실전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험생 목적은 결국 시험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최대한 실제 시험을 보듯 주변 환경을 갖추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간을 잘 지키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시험에는 제한 시간이 있는데 내가 개념을 다 알고 있어도 시간 안에 풀지 못하면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공부를 잘하고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다 알려주는 친구들이 간혹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시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시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력임을 잊고 평소에 시험과 같은 똑같은 시간으로 알람을 맞춰 시험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틀린 문제를 반복 학습해야 합니다. 한 번 틀린 문제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게 되는데 해설집을 보고 이해가 됐다고 생각해도 다음에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게 되는데 틀린 문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틀린 문제를 반복으로 보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틀린 문제를 정리해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친구들과 서로 퀴즈를 내도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추면서 공부를 같이 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가급적 반복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단수 남기는 물론 회계 이론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실수를 줄이는 것은 고득점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융권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신용협동조합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곳의 직무로는 크게 수신과 여신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수신팀을 맡고 있습니다. 지점의 모출납을 담당해 자출납에게 시세를 배분하고 마감 전에는 현금, 수표, 상품권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점에는 법인카드, 소모품 구입 등으로 발생하는 회계 처리 등 지점의 예산 관리도 같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자격시험을 공부하며 배운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취업을 할 때에는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금융권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저의 능력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면접을 볼 때 함께 면접에 임한 지원자분들이 대부분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저는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어서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이 세무회계 분야 대표 시험인 만큼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에서 면접관님들이 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합격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전산 세무회계 공부를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작성을 하는데 전산회계 공부를 하면서 익숙하게 봐왔던 내용이라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나 개정 과목들이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했던 내용이라 업무를 할 때 막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채용 면접을 볼 때 면접관께서 제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보고는 가장 애착이 가는 자격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취득하기 가장 어렵기도 했지만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자격증을 딴 후 보람이 컸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세무사의 전산 세무회계 자격시험은 다른 시험보다 분명 난이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론 부분에서 공부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취업을 해보니 이때 이론을 제대로 공부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 실무에 기계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어렵지만 이론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세무사의 자격시험에는 원가 부분 문제가 출제돼 공부를 했는데 그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원가 계산은 필수라고 공부해뒀던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은 쉽지 않은 시험이지만 반대로 취득한다면 이제 채용 과정이나 실무에서 매우 유용한 자격증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시험을 준비하며 불합격을 해서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고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어 자격증을 받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에 힘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공부를 하기에도 시험을 치르기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